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21강 R.C. 스프라울의 Faith Alone 13쪽 상단의 패러그래프를 다루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영어 문장에서의 패러그래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이트댓 강조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것 중에 조금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일단 영어 문법을 충분히 완전하게 숙달한 뒤에 책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책을 보고 문장을 보면서 모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몇 줄을 공부하다가 혹은 몇 페이지를 공부하다가 영어 문법을 다 띈 다음에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장을 보면서 그 문장에서 사용한 문법을 익혀야 됩니다. 딱 그 정도만 알아내려고 애를 써도 사실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총정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문법을 총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분 공부해서 수많은 쪼가리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뒤에 그 머릿속에 축적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숙달된 무엇이 없으면 총정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뭘 설명을 해도 그때는 알아들을 것처럼 알아들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해서 어떤 뉘앙스 차이가 발생하는가?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문장에서 느끼고 그 문장에서 이 문법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반복 숙달해서 내 것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진 뒤에 나중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것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것을 슬쩍슬쩍 구경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 거라고 정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한 권을 완벽하게 띄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수준이 되면 영어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공부의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두 번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문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려움들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로 시작된 부분을 패러그래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러그래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패러그래프가 번역이 뭐냐라고 할 때 문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문학적 장르로서 어떤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거기서 느껴지는 문단 구조, 그러니까 책 전체가 기승전결이 있고 그것을 나누어서 장을 나누고 그 장에도 기승전결이 있고 또 그 장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문단이 그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연한 설명이 아마 문단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일 겁니다. 근데 패러그래프는 문단이 아닙니다. 패러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명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을 따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특히 미국의 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울 때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완결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이고 그 문장은 하나의 명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제란 자기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득을 하려고 이건 이거다라고 선언한 뒤에 그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부연 설명을
한 두세 줄을 더 붙이고 그 주장에 대한 예나 발레, 이 예들을 밑에 설명을 붙이고 나서 마무리,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명제, 하나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거기에 이어서 다음 명제를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 명제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 명제에서 명제로 이어가면서 이 전체의 논증의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미권의 그 인문학 학생들이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들을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배웁니다. 패러그래프의 첫 문장은 물론 주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시작하는 생각들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 생각은 반드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새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글쓰기에 있어서 새로운 주장으로 새로운 글쓰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한다면 패러그래프에서 첫 문장의 주어는 그 문단 패러그래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패러그래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in으로 시작했습니다. in 뭐죠?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는 혼자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전치사는 혼자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 전치사와 결합이 되는 명사가 인칭 대명사면 목적격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요구되는 겁니다. 바로 뒤에 아우어가 나왔죠. 아우어를 이름으로는 문법적인 명칭으로는 인칭 대명사 소유격.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게 소유격은 소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뭐의, 누구의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격이 뭐냐 그럴 때 인칭을 가리키는 나, 너, 그, 그녀 이 개념을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어디에 옵니까? 명사 앞에. 그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관사와 자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나 더나 이 소유격의 이 형용사 이것들은 그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이 못 쓰는 겁니다. 문법적 자격이 같기 때문에 문법적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 구조에서 그 자격이 들어가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관사 자리에는 어가 혹은 더가 혹은 인칭대명사 소유격, 지시 형용사, this, that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만 골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격을 소유로 생각하면 누구 소유의, 그러면 이걸 뜻으로만 생각해 봐도 번역을 해봐도 이건 전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대. 이게 시대나 날이 누구의 개인적 소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할 때 our house, our home 이런 말을 쓸 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니까 my home입니까? 예를 들어 house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들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새 들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집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our house라는 말을 쓸 수 없나요? 아니죠. our house는 우리가 소유하는 집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유 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our house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로만 기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in our day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거를 한 번쯤은 따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딱 눈으로 봐도 이건 뭐 하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 뒤쪽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이 문장은 전치사 in으로 시작했으니까 in 플러스 명사
부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부사 덩어리, 우리 시대에. 그 다음에 it is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 문장 그리고 이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이면서 주어 동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it이 맨 먼저 나왔어요. 패러그래프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저 it이 의미 있는 it이어서 3인칭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면 저건 이름이 나와야 돼요. 실제 의미가 있는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저 자리에 it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의미 있는 it, 인칭 대명사 그의 it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주어, 가주어에서 이 자리에 나올 명사 덩어리가 길어진 거예요. 투부정사나 대트절처럼. 항상 영어는 앞이 가볍고 무거운 거, 긴 거는 뒤로 돌리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가면은 문법적 구조가 깨지니까 거기에다 표시를 하나 해줘야 돼요. 여기 원래 명사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저 뒤에 썼으니 그리 알아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외형적 규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영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it, that, 가주어, 진주어는 저 to 부정사나 that, 그러니까 눈에 얼핏 보이지 않습니까? 저 that이 아랫줄에. 또 하나는 it, that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면 it, that 가주어, 진주어 할 때는 that는 명사 덩어리를 묶어주는 괄호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묶음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의 문장 구조는 완벽해야 됩니다. 빠지는 명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종속 접속사 that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역할만 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수학에서. 또 하나는 it, that 강조용법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it, that 강조용법은 뭘 응용한 거냐면 관계대명사를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that 절 속에 명사가 빠져 있어요. 자, it, that 강조용법에서 그 that 절 밑에 명사가 뭐가 빠지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면 밑에 있는 명사 중에 어떤 한 명사를 선행사로 끌어내서 그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it, that 강조용법과 또 it 혹은 저 that 관계대명사 that 똑같은 관계대명사로부터 나왔지만 강조용법과 관계대명사 용법을 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 저 it입니다. 저 it이 이 that을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은 인칭대명사로서 다른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그 자리에 3인칭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이름 안 쓰고 it을 썼다면 이것은 그냥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역할로 끝나는 겁니다. 저 it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is하고 이 that을 지워버리고 문장 구조를 따져보는 겁니다. that 앞으로 나가 있는 명사 구어, 커먼서부터 piety까지를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oa가 있으니까 한 덩어리를 놓고 본다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define이 타동사고 이게 목적어, define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삼형식 이용법이 있나? 목적어 명사 하나만 받고 만족하는 구조가 있는가? 있으면 이건 삼형식이고 문장 구조는 완벽한 겁니다. 그럼 이게 it, that 강조용법이에요. 이 뜻을 빼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자,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 our day,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define, 크리스천 유니티, 기독교의 통일성, 단일성이라도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통일성, 연합성,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define, 정의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뭐가 한다 이런 얘기죠. common moral, 공통의 moral, 도덕성 혹은 정서, 혹은 political agendas, 정치적 아젠다, 의제들, 혹은 common experience,
공통의 경험 혹은 common zeal and piety, 공통의 열정과 경건, 이것이 기독교의 통일성을 정의한다. 그 다음 문장, evangelical, 이게 이태릭체로 썼죠.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게 뜻을 중요한 게 아니라 evangel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once meant, 한때, 한 번은, 그러니까 여기서 once는 횟수로서 한 번은 이라는 뜻도 있고 한때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 once라고 하는 부사가 이 과거, 동사의 과거 시제와 결합을 해서 완료 시제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완료 시제에서 경험이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봤다. 그러니까 꼭 한 번은 아니고, 이 경우에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꼭 한 번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반제리칼은 사람이다. 사람을 가리켜서 쓸 때, 즉 그러면 이건 복음주의자죠. 이반제리칼,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한때 어떤 사람을 가리킨 적이 있었다. embrace, 포용하다, 수용하다, 신봉하다. Catholic creed, 이 경우 Catholic의 이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atholic의 이 단어가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형용사인 캐톨릭을 쓰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면서 쓰는 캐톨릭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이 시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고유명사니까. 로마 카톨릭의 신조, 로마 카톨릭의 신조, 이걸 가리키려면 시는 대문자여야 돼요. 근데 번역을 해놓고 한글로 보면 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눈으로 탁 보는 순간, 그러니까 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냐?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어체는 문장으로 볼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로 듣고 발음하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바로 사고 구조로 들어가서 언더스탠딩의 판단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캐톨릭 크리즈는 로마 카톨릭의 신조가 아니라 보편 신조, 보편교회의 신조.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이거는 아마 뒤에 이 저자가 지금 슬쩍 지금 던져놓은 건데, 뒤에 가서 아마 여기에 관한 관념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편교회의 신조라고 한다면은 일단 캐톨릭은 뭐냐면 지금 수많은 교파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지고, 서방교회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갈라지고, 개신교도 루터파가 있고, 그다음에 개혁파 중에는 앵글리칸이 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고, 잉글랜드 침례교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다시 앵글리칸에서 19세기에 나온 감리교회가 있고, 또 웨일즈 메서디스트 처치가 지금도 그 전통이 있고,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기독교 교회가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조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크리즈, 보통 이거는 니케아 공유회에서부터 시작해서 4차례, 주로 니케아 칼케돈 공유회의 신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보편교회 신조들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포용하냐면 The Formal Principle of Sola Scriptura, Sola Scriptura라고 하는 Formal Principle를 또 포용하고, 그 다음에 Material Principle of Sola Fide, Sola Fide라고 하는 Material Principle, Material, 이게 물질적이라는 뜻도 있고 실질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내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것은 formal이라고 하는 일반 형용사의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ormal 그러면 우리는 이건 형식적인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되어 있는 외형적 구조상 이런 식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100%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이 단어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메서리얼입니다. 어떤 원인을 얘기할 때 그 원인을 쪼개서 사중 원인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 원인론, 뭐 진료인, 형상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서양 사람들이 formal이라고 할 때, 형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라고 얘기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속에 있는 것과 다른 어떤 겉으로 보기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여러분이 진흙을 생각하면 됩니다. 진흙은 메서리얼이에요. 그게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죠, 그릇이. 그러니까 이 메서리얼을, 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 그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컵을 만들면 컵으로 완성이 되죠.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면 항아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이 진흙만 가지고는 뭐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됨됨이의 근본 소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형태가 있음으로 해서 그가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고방식을 유물사관으로 놓고 보면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호랑이 형상을 빚으면 그 덩어리는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빚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시켜 놓고 나서 호랑이와 사람이 같은 거냐라고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 가치가 다르고 그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라고 하는 그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근본 방식이 바로 이 formal 메서리얼이에요. 그 속을 가지고 어떤 형체로 빚어내느냐에 따라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번역은 formal principle, 형식적 원리인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라 피데라고 하는 실질적인 혹은 내용적인 원리, 이런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신봉하는 사람을 의미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 신조,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원리,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적 원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 신봉하는 사람을 가리킨 적이 있었다. It now seems to,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의, 이 화자의, 그리고 이 서술자의 주관적 입장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seems가 그러니까 외우면 seems는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건 화법입니다. 그냥 is로 얘기해도 돼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seems to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냥 it refers라고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화법의 기술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지금은 이렇다, 지금은 이렇다 단정을 해도 되고, 근데 이건 어떤 경우에 너무 오만하거나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겸손한 듯하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 이런 식으로 우리도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은 refer to, 언급하는,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common spirituality, 공통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spirituality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흔히 쓰이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쓰면 안 되니까 이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 대쉬입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에서
이 dash는 주로 앞에서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품사와 똑같은 품사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품사 구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a concern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뭘 부연 설명하는 겁니까? common spirituality. 공통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사. for making convert는 개종자예요. 그러니까 for making 개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전도의 열정이죠. 그 다음에 emphasis on the experiential side of faith. 무엇을 구성하는 이라는 오브예요. 오브를 뭐뭐의로만 만족하고 넘어가면 영어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 오브는 무슨 용법의 오브일까? 앞뒤 단어 사이의 관계가 뭘까?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행위자일까 대상일까? 혹은 오브 중에서, faith 중에서 이런 뜻일까? faith를 구성하고 있는 뭐? 그 중에 한 요소들, 부분들 이런 뜻일까? 지금 이 마지막 경우이죠. 이게 감을 어떻게 나는 못 잡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오브를 큰 사전에서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그 오브의 수십 가지의 뜻을 다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한 20번, 30번, 100번을 보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힙니다. 그 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faith를 구성하고 있는 experiential, 경험적, 체험적 측면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객관성을 멀리하는 겁니다. 객관성을 멀리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formal principle 같은 게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혹은 개인적인 관계.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 믿음의 신앙생활의 경험적, 체험적 측면에 대한 강조,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성, 이것을 뭉뚱그려서 일반적인 영성, 공통의 영성을 가리키는 것. 그런 쪽으로 이 단어, evangelical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금은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ince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전에서 예문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since 뒤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 기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 부사의 일종으로 쓸 수가 있고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since를 이야기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이므로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뜻으로 because 접속사를 쓸 수 있고 as를 쓸 수도 있고 since를 쓸 수도 있고 fo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미권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에 이 since, for, because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감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since만 딱 보고 뭐뭐이므로 딱 생각나면 안 돼요. since 뒤에 구조를 보고 뭐 어느 시점 이후로 이런 뜻인지 뭐뭐이기 때문에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고 since를 딱 봤으면은 순간적으로 또 사실은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러면 주절은 어딘가? 콤마 those who 여기서 이제 주어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those 뒤에 who라는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왔어요. those who는 그냥 공식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 fail은 those의 동사가 아니고 관계사절 who의 동사니까 maybe라고 하는 동사부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those가 주어고 이게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고 maybe가 주절의 동사. 이게 그러면 또 비동사가 나온 겁니다. 뒤에 전치사 at 플러스 명사 at a rose는 전치사 구고 비동사 뒤에 놓여져 있을 때에 형용사처럼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덩어리로 보는 게 좋아요. 비동사 뒤에서는. 그래서 서술부는 이 형식으로 완결되었고 when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 ing는 능동태 구문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겁니다. 자, 웬절이 부사절이에요. 웬절이 부사절이에요. 거기서 주어 동사를 빼버리고 그 동사를 분사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거는 부사구입니다. 그럼 접속사 when을 없애도 되는데 남겨둔 이유는 이 explaining 부사구를 무슨 부사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한 사인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지만 생략하면 독자들이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접속사를 남겨둠으로써 이 부사구, explaining 부사구 덩어리를 무슨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겁니다. 근데 explain이 무엇을 설명하다라고 할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타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to these jealous and deeply committed individuals라고 해서 to 플러스 명사 부사구 덩어리가 쫓아온 겁니다. 파이절은 목적어 노릇을 해줘야 돼요. 근데 파이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명사 노릇을 해주는 거냐면 원래 they cannot join the round table 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명사 노릇을 해주고, 그럼 fi는 왜 맨 앞에 와 있느냐?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왔느냐? 그거는 아니고 의문 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fi나 when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에는 문장 맨 앞이에요. 맨 앞으로 끄집어내 준 겁니다. 원칙적으로 fi 뒤에 that이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 영어에서는 이 접속사 that을 생략을 한 거예요. fi는 여전히 부사고 fi 뒤에 있는 명사절이 explain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구조인 겁니다. 자, since 부사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유를 말하는 부사절. 모르몬스, 몰몬 교도들과 정통 종교가 아닌 정통 기독교 뭐 이런 데가 아닌 다른 분파들이 점점 더 be adopt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이 evangelical spirituality,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세 가지 개종자를 얻는 데 대한 관심, 체험적 신앙, 그리스도와의 구세주와의 인격적인 관련, 이런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복음주의적 영성,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은, failed to 뭐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통일성을 clear, 명백한 교리적 용어들로 정의하는 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maybe 아마도 당혹스러워질 거다, 당황에 빠질 거다, 빠질 수도 있다. 언제? 설명할 때 누구에게? 이 jealous, 열정적이고 깊게 헌신된 개인들에게 왜 그들이 그 라운드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때 난처해질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